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24페이지의 비용.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의 반대죠. 우리 아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러면 비용은 반대죠. 영업활동을 통하여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자본이 증가되려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자본이 감소되려면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그러면 자본은 감소되고,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자, 어디에다 이제 쓰게 돼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다가 비용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에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수익 그랬으면 수익은 자, 오른쪽에 기록을 하는 거고, 자, 비용은 왼쪽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비용인지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4쪽에 비용 항목 익히기. 자, 그 위에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또는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밑에 자, 계정 과목을 보면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팝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느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상품을 얼마에 팔았느냐?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사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사온 놈을 100만 원에 팔았냐?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가 70만 원짜리다. 그러면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3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익과 이익은 틀린 거예요. 자, 수익은 벌어들인 돈을 말하는 거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요게 이제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은 남아있는 잔존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앞으로 이제 수익을 물어보느냐, 이익을 물어보느냐, 수익을 물어보면 그냥 들어온 총액을 쓰는 거고, 이익을 물어보면 그거에 상대되는 비용을 차감한 남은 돈, 요거를 우리가 이익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자,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을 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급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종업원에게 자, 월급이나 자, 무슨 뭐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급여. 자, 물론 이제 뭐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 이제 상여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우리 아까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집세를 지급했죠. 자, 주는 집세를 임차료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게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자동차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놈의 자동차는, 이놈의 건물은 자, 뭐 천년만년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를 1000만 원에 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취득한 차량 운반구는 자,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다. 택시회사에서는 자, 몇 년 정도 이 차를 굴릴까요? 뭐 4년 정도 굴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1000만 원의 자동차가 4년 동안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우리 회사로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진 거, 요거를 우리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됐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기기장치가 됐든 이러한 유형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값어치가 떨어지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놈을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빗자가 붙어요. 빗자가 붙으면 무조건 비용이에요. 물론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개발비. 그러면 개발비는 빗자가 붙었는데 걔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 걔는 아주 예외적으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끝에가 B로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비용 이래버리면 제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광고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가치, 이걸 뭐라고 그러냐? 광고 선전비라고 하죠. 자,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냥. 자, 광고 선전비, 얘도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준대요. 수수료를 주면은 수수료 비용. 우리 수수료를 받으면 아까 수수료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수수료를 지급을 한대. 그러면 이때는 수수료 비용. 자, 차입금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인데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 이런 게 언론은 생각나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개정 과목인데 요 개정 과목을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표준화해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뜻만 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강의할 때는 그렇게 다 이것저것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개정 과목은 표준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은 거죠. 지급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급이자, 이자로 지급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급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촌스럽죠? 지급이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좀 세련됐네. 그래서 하여튼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라고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나 비품, 토지를 자, 매각하고 처분을 했어요. 이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 아까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반대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함에 따라서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유형자산을 팔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 요거는 비용이다. 자, 종업원에게 출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뭐 교통비 줘야 되겠죠. 자, 멀리 가면은 여비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붙여서 여비, 교통비. 자, 여비와 교통비 묶어서 여비, 교통비 비용입니다. 자, 인터넷 통신 요금이나 전화 요금, 우표나 엽서 이런 것들을 통신비. 자,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냈다 그러면은 전기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퉁쳐서 수도 광열비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용 종이나 볼펜, 뭐 복사용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펜,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잉크 이런 것들은 써서 없어집니다. 써서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품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모품을 배웠어요. 자, 소모품 그러면 요거는 자산이죠. 소모품은 자산이고, 자, 얘를 붙였어요. 붙여서 소모품비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용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사용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소모품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 자,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과 공가. 자, 어떤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면 자, 이제 취득세라는 걸 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취득에 관련된 세금을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놈을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보유에서 생기는 세고, 자, 요 취득세는 취득에 따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리 방법이 틀려요. 취득세는 자산의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1,000만 원에 샀는데, 자, 취득세를 100만 원을 낸다면 이때는 얼마가 되느냐? 건물을 1,100으로 해주는 거죠. 세금과 공가로 안 합니다.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고,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취득 관련 세금은 자산의 플러스, 그 다음에 보유에 따르는 세금을 세금과 공가라고 한다. 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보험료를 주겠죠? 자, 보험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용이죠. 지금 뭐 우리 회계에서는 사실 비용 그러면은 뭐 몇십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했고, 이제 기본소에 들어가면은 보다 다양한 수익 비용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개념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바로 위에 보면 수익과 차익이 뭐냐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이 수익과 차익은 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익, 요거는 뭐예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있어서 벌면 수익이고요. 자,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영업과 관련이 없이 벌어들였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수익과 차익의 개념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었느냐, 영업과 관계없이 벌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 맨 위에 퀘스천 문제 보시면, 자, 수익과 차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며, 차익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얘기한다. 자, 하지만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넓게 수익의 개념에 다 차이까지 집어넣고 처리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퀘스천에 보면은 비용과 차손 똑같은 얘기죠. 자, 비용과 차손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비용의 반대가 수익이니까, 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손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영업과 관련이 있어서 나가면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이 나갔다 그러면은 차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 역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다음의 항목의 개정 과목으로 연결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1번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대요. 월급을 지급하면 급여, 이게 얼른 생각나시면 돼요. 혹시나 틀렸어요. 틀렸으면 그 앞에다 체크하시고 틀린 것만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한 방에 맞았으면 두 번 다시 쳐다볼 거 없습니다. 자, 2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대요. 자,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자, 주는 이자를 이자 비용. 3번 기업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품 등을 인도한 대가로 자, 수취하거나 자, 수취할 금액이다.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그리고 뭐를 팔았답니까? 상품 등을 팔았대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죠. 수익으로서 이런 경우에 매출 이렇게 됩니다.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자, 그래서 3번은 매출 이렇게 개정 과목을 쓰시면 되죠. 4번 재산세나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 금방 배웠던 거죠. 자,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자, 5번 집세를 받았네요. 받는 집세를 뭐라 그래요? 받는 건 수익이네. 대변에 가야죠. 임대료. 자, 집세를 지급하면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임차료. 중개 역할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았답니다. 수수료 수익.
자, 상품을 원가 이하로 매출하고 생기는 손실이래요. 그럼 뭐 상품을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 상품 매출 손실. 상품을 팔았는데 이익을 봤다. 상품 매출 이익.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면 그런 계정 안 나와요. 자, 우리는 상품을 팔으면 그냥 매출 이래버려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을 기중에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기초회계니까 그냥 상품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하고,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를 보면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하자. 자, 사무용 장부나 볼펜을 구입하여 사용했대요. 사용하면 소모품이죠. 자, 다시. 자, 우리 아까 요거잖아요. 사용하면 비용이 되는 거고, 구입을 할 때는 소모품이고. 근데 이 소모품은 구입할 때 소모품 그래도 돼요. 근데 어차피 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입할 때 소모품 B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시면 자, 비용처리법 이렇게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소모품 B 이렇게 쓰시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은 소모품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비용 처리하라, 자산 처리하라 주어지니까 아무렇게나,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볼까요? 사무용 장부나 볼펜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면은 소모품인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랬으니까 소모품 B라고 쓰는 게 훨씬 좀 세련됐겠죠? 자, 소모품 B. 자, 화재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했대요. 보험료. 자, 단기 대여금이나 은행 예금에서 얻어진 이자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가 받습니다. 따라서 받는 이자를 이자 수익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자 수익. 자, 광고료를 지급했대요. 광고료를 지급하면 광고 선점비. 광고 선점비. 자, 7월분 집세를 지급했습니다. 6월분 집세를 지급하든 1월분 집세를 지급하든 집세를 줬대요. 임차료. 자,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택시요금이나 버스. 자, 이건 뭐 여비교통비라고 했죠. 여비교통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우표나 엽서, 자, 통신비. 그게 얼른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자, 10월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자, 이런 것들을 퉁 쳐서 수도광열비. 얼른 계정 과목만 친해지시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6페이지로 갈까요? 자,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얘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우선 손익계산서라는 명칭.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회사. 그 다음에 회계기간이 들어가야죠. 2000X1년 1월 1일부터. 자, 2000X1년 12월 31일. 자, 보고 다니는 돈.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수익을, 자, 왼쪽에는 비용을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공식. 자, 수익이면 오른쪽에다 써요. 그럼 수익을 모두 합한 것을 총수익이라고 했는데 총수익이 100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은 얼마냐? 총 비용이 60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 회계는 대차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는 100원이 이익이고 수익이고 6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40원의 이익이 나왔네요. 요거를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100원으로 이렇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하나 만들면 기업의 총수익에서
자, 총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 회사는 순이익이 나오겠구나. 자, 100원에서요. 60원을 차감하면 순이익은 4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공식을 아까 간단하게 제가 손익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또 한번 손익계산서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자, 총 비용이 이번에는 120원이고 그 다음에 총 수익이 90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단기 순손실 이렇게 해서 30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IS를 그렸는데 자,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단기 순손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왜 빨간색으로 썼느냐. 자,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손해가 나면. 그러면 아니면은 빨간색 볼펜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세모 표시하면 돼요. 여기다가 단기 순손실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세모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자, 항상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붉은 글씨를 봤다. 자, 붉은 글씨를 봤다. 이 말은 뭐예요? 적자를 봤다 이 소리잖아요. 자, 영업을 해서 손해를 봤대요.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에 적자 봤어 이러잖아요. 적자 봤다라는 게 붉은 글씨를 봤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적자 봤다, 흑자 봤다. 흑자는 뭐예요? 검은 글씨를 본 거죠. 그래서 검은 글씨를 보면 흑자 봤다. 여기서 파생된 거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걸 이제 여기다 다시 쓰면 자, 이번에는 총 수익이 그러니까 비용부터 쓸까요? 총 비용이 자, 총 수익보다 컸어요. 그러면은 순손실이 된다. 총 비용은 90원인데 자, 총 비용이 120원. 그러면 30원에 순손실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법이 뭐냐 이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손익법의 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손익계산서 등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손익계산서 등식.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IS 등식이라고 합니다. IS 등식은 총 비용에다가 뭐를 더해요? 순이익을 더하면 요거는 총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게 바로 IS 등식. 또는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순손실을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IS 등식이 되는 거고 자, IS 등식은 IS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IS 등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 그러면은 수익 비용 요거를 차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등식을 만들래요. 자, 그러면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느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네. 그럼 이거는 뭐를 구했어요, 지금? 자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등식은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봐요. 자산 100원에서 부채 30원을 빼면 자본 70원이 나옵니다. 얘를 자본 등식. 그 다음,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거는 자산을 구했네요. 그래서 얘를 자산 등식. 또는 얘를 이용하면 그대로 재무상태표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걸 자산 등식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뭐를 물어볼지 몰라요. 다음 중
자, 등식이 잘못 연결된 거 이래 놓고, 자, 이걸 갖다 놓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래 놓고 재무상태표 등식, 그러면 틀린 거죠. 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 다음에 자본 등식은 자본을 구하는 거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 놓으시면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됐고, 자, 27쪽에 갑니다. 27쪽에 가면, 자, 예제 2번. 자, 그 위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손익계산서, 이거는 다 여기서 본 거죠? 본 거고. 자, 이제 예제 2번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 주식회사 한국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래요. 한번 뭐 작성해 보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그랬나요? 한국 이렇게 얘기했고, 자, X1년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X1년 여기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먼저 상품 매출 이익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수익이죠. 자,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이익 22만원. 자, 그 다음에 급여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면 차변에, 수익이면 대변에. 자, 급여는 4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2만원. 자, 다음에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은 얼마냐? 10만원.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은 5만원. 여비교통비 비용이에요. 여비교통비는 7만원. 임대료 대변에 있네요.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 받는 집세죠. 자, 임대료 9만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에. 광고선전비는 13만 5천원.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대변이죠.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8만원. 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비용이죠. 자, 수도광열비는 7만 5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하면 돼요?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거 이걸 다 더합니다. 49만원이 총수익이죠. 자, 총수익은 49만원이면 자, 여기에서 뭘 빼요? 총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럼 총비용은 39만원인가요? 다시 맞네요. 39만원.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요게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이 되고, 자,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 더 크네요. 그러면 자, 모자라는 쪽에다가 당기순이익을 10만원 이렇게 써주면,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차변합계는 아까 39인데 10이 들어가서 49. 자, 오른쪽도 49. 그러면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두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사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그려라 이런 건 안 나오는 거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면 오른쪽에 당기순 손실로 표시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지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28페이지에 당기순 손익의 측정. 자, 요거 얘기했는데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 그냥 한 문제는 꼭 나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에요. 자,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계산하는 재산법, 그 다음에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계산하는 손익법으로 구분한다. 우리 아까 여러 번 한 거죠? 자, 재산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얘는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얘가 순이익이다. 요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접근법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어느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3단계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요게 출제 빈도가 가장 많고, 출제자가 그냥 떨어지세요 라고 이제 가끔 출제할 때 5단계로 하래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시험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라고 그냥 점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1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가 5단계, 그 다음에 한 문제는 3단계, 8개는 4단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은 게 4단계라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요 3단계, 4단계, 5단계는 아직 못 배워요. 왜 못 배우느냐? 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서에 가서 자본회계를 배워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계, 4단계로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이 3단계, 4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 3단계, 4단계는 뭐냐? 우선 3단계라는 거는 3개로 이렇게 그려라 이거죠. 3단계, 2단계, 3단계. 1, 2, 3. 요게 3단계예요. 그러면은 4단계는 뭐겠어요? 하나 더 있는 거지 뭐. 4단계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4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게 뭐냐 하면은요, 요거는 자, FP예요. 손익계산서. 자, 초. 그 다음에 여기는 FP 말. 자, 요거는 IS예요.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맨 위에 칸은 재무상태표, 기초의 재무상태표. 가운데 거는 기말의 재무상태표. 맨 밑에 거는 손익계산서.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 쓰세요. A, P, K. 자, A, P, K. 자,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숫자로 계산을 해드리면, 자, 우리 회사 기초자산이 100원이래요. 기초의 부채가 40원이면 기초의 자본은 60원. 누구라도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150원이고요. 자, 우리 회사의 비용은 70원인데 우리 회사의 수익이 100원이래요. 이럴 때 얘가 얼마냐? 기초의 부채가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뭐야, 이거하고 두 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자, 우리는 요게 손익법이고, 자, 요거 두 개가 재산법이에요.
그리고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은 같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식부기잖아요. 복식부기의 장점, 자기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수익이 100원인데 비용이 70원이면 30원의 이익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총 수익이 100원인데 총 비용이 70원이면 순이익은 3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초의 자본이 여기 있습니다. 기초 자본이 60원인데 이때 순이익이 30원이 나오려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야 돼요? 90원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기말의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크면 이익이고 기말 자본이 적으면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60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익이 30만 원 나왔다면 얘는 90원이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당연히. 자, 60원 갖고 90원 되면 30원 이게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30원 이익은 여기에 나와 있는 30원 이익과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얘 마이너스 얘가 얘죠. 그래서 150에서 90 빼면 얘는 60원이네. 기말의 부채는 60원이다. 이렇게 찾아내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더라도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70원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조건.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기초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얘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 지금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얘예요. 얘는 안 돼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얘인데 이 두 개를 모르니까 못하죠. 근데 얘를 보니까 150원에서 70원 그러면 얘가 8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80원. 그러면 여기가 100원에서 70원 하면 30원 이익이고 기말의 자본이 80원이 나왔다는 것은 기초에 얼마 갖고 했다는 거예요. 자, 30원 이익이 나오려면 얘보다 얘가 30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50원이었다 나오겠네. 5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80원이 됐네. 그러면 30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얘에서 얘 뺀 게 얘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죠? 그러면 얘는 50원이다. 이렇게 해서 3단계는 진짜 초딩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초딩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정도 나오면 땡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 3, 4번에 알맞는 금액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무조건 3단계예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어떨 때는 3단계로 가시고 어떤 때는 4단계로 가느냐 제가 도와드려요.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는 요건 3단계다. 자, 요거는 초의 재무상태표, 말의 재무상태표 IS, 그 다음에 여기는 APK 비용수익이다.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기초의 자산이 75만 원이래. 요거 75. 자,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40. 나온 것만 다 써놓자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가 25. 그 다음에 총 수익은 50. 그 다음에 이익은 얼마가 나와 있느냐?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진 게 이게 다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자, 시작할게요. 자, 얘는 뭐야? 얘에서 얘 뺀 게 얘고요. 얘는 얘 더하기 얘예요.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얘는 35만 원이라는 거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75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돼요. 2개 모르잖아요. 3개 중에서 2개를 알면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밖에 아는 게 없네. 그럼 2개를 모르니까 못해요. 그러면 얘 볼까요? 얘는 3개 중에서 2개를 아니까 하네. 수익은 50, 이익이 30, 20. 그럼 비용은 30이겠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옴으로써 얘가 정리가 되죠? 자, 4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0만 원의 이익을 봤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60으로 바뀌는 거죠. 자, 40만 원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60만 원이 자본이 됐어요. 그러면 20만 원 벌었네. 그러면 요거 번 돈은 요거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으면은 얘는 얘 플러스 얘니까 얘는 얼마야? 85만 원 이러면 되지. 이거 공식을 뭘 왜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공식은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이해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잘 나옵니다. 무조건 3단계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셔서 A, P, K, A, P, K, 비수, E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관계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1번 기초부채. 기초부채는 얼마입니까? 얘죠? 35만 원. 자, 기말자산을 물어봤네요. 얘네 8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자본을 물어봤네요. 기말자본은 얘죠? 60만 원. 자, 그 다음에 총비용을 물어봤네요. 총비용은 여기 있네요. 3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단계 접근법의 문제를 그냥 눈 감고도 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이거에 눈을 뜨면은 그때부터 회계가 재밌다라고 그러네.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2021년 회계에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석만 하지 마시고 자,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다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은 이 강의 듣는 만큼 시간 손해입니다. 어느 정도 회계의 기본이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기본서 들어가시고 자, 지금은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진짜 이 북이라는 부자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이 강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시간 절약해야 됩니다. 빨리 기본서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